자, 잘 쉬셨죠? 57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등기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의 새로운 권리자를 기록하는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통제해야 한다. 등기표 정보는 새로운 권리, 등기 끝나게 되면 정보 작성해서 통제하게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이전이나 말소 등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어디가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등기, 소유권 등기가 끝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 이전 등기라든 말소하든 말소복을 하든 전부 다 대장소관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매수인에게는 등기표 정보 통지로서 등기 원래 통지에 가름한다. 이 매수인에게는 둘 다 줍니다. 둘 다 주고 매도인에게는 등기 넘어갔다고 통지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주는 것이므로 세 번째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경우는 의무자죠. 등기 집 넘어간 건 알려줘야 되니까 통지만 해주게 되고, 매수인은 완료 통지와 정보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4번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는 관공서에게 통지한다. 가로 열고 경매 써주세요. 경매의 경우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나죠. 그 경락인이 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이 촉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법원으로 등기표 정보가 나갔다가 다시 그 등기표 정보 봉투를 뜯지 않은 채로 다시 경락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시 제출한 등기 원인 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맞고, 3개월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에게는 정보와 통지 같이 해주게 되고, 매도인에게는 통지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 신청을 물어봤는데, 등기표 정보 언제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그거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럼 공동 신청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하나 잡아내면 답입니다. 1번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 제출할 필요 없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단독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저당권 말소 등기는 권리 말소 공동이에요. 그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저당권자 정보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감은 낼까요, 안 낼까요? 인감. 자신있게 대답해.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인감 안 내겠죠, 원칙은. 저당권자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필요 없기 때문에 4번은 제출을 해야 되고요. 5번에 건물의 매수일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9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1번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라면 동의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공증받은 경우 인감 면제되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모르면 114페이지 가세요. 빨리. 114가니까 인감 내는 경우 맨 밑에 칸에 다음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14 밑에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죠.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높은 필 등기 신청할 때, 상속 재산 효유 분할할 때, 제3자 동의해서 승낙서를 낼 경우에 이때 제3자 허가 승낙서를 내는 경우에 공증받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으니 1번 맞았나요? 맞았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의 법정 대리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11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법정 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누구 인감? 법정 대리 인감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건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2번 잘못된 말이고. 확인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바로 나오네. 등기 의무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 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5번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 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5번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 증명의 사용 용도와 다른 인감 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만 매도용의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용도의 제한이 없으니까 5번 질문도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죠. 법정 대리일 경우 누구 것만 가져가면 돼요? 법정 대리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 본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의 경우는 다음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등기 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모두 몇 개인가? 1번 기억번이 등기 의무자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포괄승계인 명의로 등기한 후 권리자 명의로 등기한다. 맞았나요? 등기 원인 발생한 후에 금융집에 대해서 갚아하고 오라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의무자 권리자 있을 경우에 매매계약이 10월 1일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10월 30일날 등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말일날 문제는 15일날 의무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사망이 포괄승계죠. 포괄승계 발생한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다 보니까 이때는 상속인 A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 넘길 수 있으므로 1번 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1번은 기억권 틀린 말이고, 니인번의 경우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틀렸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가는 거지 대표자 명의 아니니까 잘못된 말이고, 디귿번의 경우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당해 가처분 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틀린 말인데, 가처분 등기 있게 되면 이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순위 원리가 있고 후순위가 있더라. 선순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거 말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처분 뒤에 들어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자기 등기와 동시에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고,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거 말소할 때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인데 승소했단 말은 안 준다 그랬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했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청했다는 얘기 이겼다 졌다? 이긴 경우 해당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고 패한 경우는 촉탁 말소가 들어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가처분 채권자가 이긴 경우 뒤에 들어온 거는 자기가 하는 이전 등기랑 동시 신청을 때문에 단독 신청하겠지만 해당 가처분 등기 말소만큼만 요거는 직권 말소할 등기 신청할 등기 아니다 보니까 틀린 말이에요. 요거 나누셔야 됩니다. 가처분 권자 이긴 경우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하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해당 가처분 등기까지 요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리을번의 경우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청구권에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 전세권 일부에 대하여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언제만 가능하더라? 완료 후만 가능하니까 리을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미음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전 등기하는 게 보조 등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토지가 조성이 됐겠네요. 대장을 새로 만들고 보조 등기하는 것,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의 등기를 하거나 담보권 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형식은 보기 등기로 의한다. 저당권을 담보 잡은 권리질권 등기나 채권 담보권 등기는 전부 다 보기 등기 방식에 의한다. 맞는 말이고, 맞는 것을 리을번하고 비읍번 두 개가 맞는 말이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이 틀린 말입니다. 기역번은 뭐가 틀린 것이고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는 것이고요. 니은번은 사단 명의로 하는 것이고
디귿번의 경우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 단독 신청을 통해 등기하겠지만 해당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할 등기가 틀린 말이고 미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게 되면 환지 처분이 있은 후에 이때는 새롭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개가 잘못된 말이네요. 그 다음에 61번 다음은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 저당의 경우 담보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10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105페이지에 박스에 일괄 신청하는 대상이 4가지 나올 때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이때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같은 채권일 경우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으니까 1번 질문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우 방문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방문 신청하는 자 중에서 누구는 안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 신청 못하니까 2번이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공동 신청할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용자 인증 후 공인 인증 정보로서 승인한다. 맞습니다. 매수인이 등기 신청 전자 신청할 때에는 매도인이 인증서로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인증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등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이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여 전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번호와 공인 인증서 정보로서 사용자 인증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 전자 신청 이거는 쓸모가 거의 없다 그런 거예요. 법무사에게 등기 맡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로그인한 다음에 확인해 주라고 이제 법무사가 요청을 해요. 아, 누가 그렇게 할까? 귀찮아서. 그러니까 거의 전자 신청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신청 시 제출할 등기원인 증서 등은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한다. 맞습니다. 스캔을 떠서 화면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서면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캔 떠가지고서 전자 이미지로 변환해서 보내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죠. 전자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임만 가능합니다. 임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2번 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는 순위보존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 시까지는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본등기가 되면 비로소 물권 변동이 가등기 시에 발생한 것으로 된다. 이게 틀렸죠? 순위만 가등기로 가져가되 물권 변동 시기에는 본등기도 발생하니까 물권 변동까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갑구용지 행해지나 저당권 설정 등기의 가등기는 을구용지 행해진다.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는 신청서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 명령의 정보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이 가처분 명령을 잘 내시면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해진 경우라도 본등기 신청 시 제3자의 승낙은 요구되지 않는다. 승낙할까요? 안 해주겠죠. 직권말소 당할 자 승낙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하여 격려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한다. 맞는 얘기네. 상대방이 가등기 안 해줘서 단독 신청하려고 가처분 명령 받은 경우에 나중에 가등기 말소할 때도 신청할 때 말소하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순위는 언제로 가시되? 순위는 가등기로 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니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63번 다음 중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 보존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조금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자,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보조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부를 개설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등기된 부동산이 됐는데 나중에 보조 등기를 거꾸로 말소해 버리더라. 그럼 등기부가 폐쇄가 됩니다. 얘 때 만들어 등기부, 얘가 없어지면 등기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집 새 살다가 무주택자가 집을 샀어요. 그럼 유주택자가 됐죠. 집 팔아버리면 집이 없잖아요. 이제 무주택자가 된 겁니다. 다시. 그럼 다시 뭘로 바뀔까? 미등기로 바뀌어야죠. 등기 미등기 없어졌으니까. 그럼 또다시 등기하려면 소유권 보조 등기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조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받은 경우도 다시 보조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참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도 보조 등기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가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대장상 소유자로 증명하는 사람 보조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구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시군구청장 서면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만 나오는 규정이에요? 건물만이죠. 근데 문제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다 보니까 4번은 건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5번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 당연히 판결받은 사람은 보조 등기할 수 있더라. 이때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게 가능해요? 다 가능하죠. 판결의 종류 묻지 않습니다.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확정 판결이면은 다 가능하므로 맞는 말이고 4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4번 다음은 토지 수용을 등기 원인으로 한 등기 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 없이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일자는 수용 체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맞습니다. 수용한 날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맞고요. 세 번째 수용 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몇 개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아까? 2개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하고 뭐? 지역권하고 선순위 소유권 2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지문처럼 토지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말소되지 않는다. 여기는 141페이지 가게 되면 142페이지인가 가게 되면 142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아. 142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수용은 이거밖에 답을 안 만들어요. 그 무조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울 수밖에.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말소하라는 것은 수용 개시일 전에, 이것도 먼저 부를게요. 수용 전에 있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수용되기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해서 이때 지역권은 유효옥지를 의미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된 거에서 살아있는 것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권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용 전에 소유권, 수용 전에 소유권 다 묶어서 이 2가지예요. 답을 얘를 만들까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지역권은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전에 소유권만 살아있다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압류와 가처분은 순위를 따지지 않고 직권 말소하니까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10회까지 푸른 문제고 또 틀린 문제는 조심히 보시는데
이제 지적법 이제 공부들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적법하고 등기법 공부할 때 지적법은 공부 안 돼 있으면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상,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지적 측량 절차, 여기 반드시 암기하세요. 요거만 8개 맞으니까. 아, 이것도 아니, 그거 신나게 지금 써가 이거 지금 보기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봐야 될 거.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두 개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하고 가처분 등기 이거 위주로 보세요.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6문제 이상 나오니까 요거만 잡아도 넘어간다 말 나오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이거라도 잡으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공부 안 되잖아. 지금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공부하는 것은 나올 때만 포커스 찍어서 거기만 공부하는 거야. 이제 집중적으로 이걸 다 보려고 하면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 간에 난 여기만 맞겠다, 그 부분만 콕 찍어서 거기만 들이파세요. 그냥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러면은 그 부분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오니까. 욕심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덤비시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난 여기만 하겠다고 부분만 잡으세요. 그 부분만 맞고 넘어가면 그것만 맞아도 점수 나오니까. 아시겠나요? 뭐 이거 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이것저것 다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 양록세만 붙들고 들어주세요. 그냥 걔 하나만.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할 말 없는 거 만세 부르는 거고,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몇 개만 딱 찍어서 그거만 파시란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하고 뭐 공부도 안 돼, 마음만 쫓기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할 때만 딱 집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좀 편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있나요? 그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누가 나온지. 자, 어쨌든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